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빛도 없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논평하는 내용하고 저하고 이제 생각이 다르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설득할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 러시아가 워낙 정보전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변별해서 볼 수 있어야, 그래야 이제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푸틴은 엄청난 야망을 갖고 있는 인물인 거죠. 그리고 KGB 출신이기 때문에 권력을 유지하는데 정보의 조작 이런 부분에 굉장히 능한 사람인 거죠. 오늘 제가 이 주제를 다루게 된 것은,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의 이름들 중앙의 톱 뉴스가 러시아의 유럽과의 갈등 문제, 이런 문제를 다뤘습니다. 다루고 이제 이 러시아는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지금까지 큰 역할을 해왔고, 또 그리고 이번에 이제 북한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기 때문에 북한과는 거의 혈명 관계를 유지한 겁니다. 이제 오늘 국내 신문을 보면서 현대 전쟁에서 이렇게 북한 군인들이 훈련을 잘 받게 되면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도 참 크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1년 한 6개월 남짓한 그런 복무 기간을 거치고 계속해서 우리는 사람이 바뀌는데, 10년 근무에 러시아 전쟁에서 여러분들 실전 훈련을 받은 군인들이 대거 한반도에 채워지게 되면은, 우리도 참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어려움을 겪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문제를 잘 이렇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한테는 참 익숙한 러시아 군인들 모습인 거죠. 유럽하고의 갈등이, 이제 많은 사람들의, 유럽인들의 고민이 러시아 침공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음은 핀란드가 될 수도 있고, 다음은 발트해 국가들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하시겠지만 이게 유럽 지도입니다. 유럽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이 러시아가 있고 가장 긴 국경선을 마주하고 있는 데가 핀란드입니다. 핀란드고 노르웨이하고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 발트의 3국, 3국이 있고, 그 다음 이제 벨라루스는 거의 소련의 위성국가로 불릴 정도로 친밀한 관계니까, 그 다음 이제 바로 밑에 있는 것이 우크라이나지 않습니까? 여기에 1번, 2번, 3번, 4번이 오늘 월스트리트가 여러분들 전하는 것이 바로 이 군대에 예를 들면은 건축을 정축하거나 군인을 보강하거나 이런 내용들, 여기 보시면 카멘카 1번입니다. 군인을 위한 새로운 막사를 건설하는 것, 그다음 익숙한 센트페테르스부르크 이제 군인 병원을 다시 여러분들 개조하는 것,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거든요. 스푸니크 4번 새로운 군사 도시를 건설하는 것, 이런 게 나오거든요. 유럽인들은 참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착잡하게 볼 겁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러시아 정보전에 많이 노출되신 분들은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서방의 대리 전쟁이고 신나치 세력에 의한 준동이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겁니다. 그게 전형적으로 러시아 정보가 서방에 퍼뜨린 일종의 내러티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한 서사 이야기였거든요. 그게 세계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넘어간 겁니다. 넘어간 거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그런 유튜브 방송에 많이 노출된 사람들은 오늘 제 이야기가 그냥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 이야기로 들릴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것을 이해를 하지만, 어떻든 간에 내가 갖고 있는 판단을 한 번 정도는 소개를 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유럽은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러시아는 단일 국가, 큰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러시아에 대해서 느끼는 그런 위협감은 아마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느끼는 위협감보다 더 클 겁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이 어떤 방식으로 처리가 되고 크림반도의 병합을 어떤 식으로
미국하고 이런 러시아가 처리하는 거를 굉장히 착잡하게 지켜보는 거죠. 왜? 그게 다음은 자기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지금 이 유럽인들은 러시아 충돌을 진정으로 고민하는 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거의 처음으로 러시아의 침공, 유럽의 나토 회원 국가들 중심으로 러시아의 침공 문제를 실질적으로 고민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은 핀란드가 오랫동안 중립국가를 유지해왔고, 핀란드가 여러분들 러시아와 큰 전쟁을 여러분 치루가지고 나라를 거의 뺏긴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핀란드 사람들이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러시아의 여러분들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여러분 중립국을 여러분 표방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에 여러분들 침략당한 걸 보고 국민 투표를 통해 가지고 나토 회원국에 가입을 한 거죠. 그러면 나토 회원국에 가입하는 것이 핀란드가 공세를 취하기 위함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너무나 여러분들 실존적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생존 차원에서 나토를 가입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지 않습니까? 자,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의 이런 기사가 유럽을 긴장시키는 러시아 군사 움직임, 푸틴 대통령은 군사 기지를 확장하고 우크라이나에서 멀리 떨어진 유럽 국경 지역으로 더 많은 병력을 이동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토와의 충돌이 앞으로 예상됩니다. 일부 유럽인들은 러시아 군대가 유럽과의 국경을 따라 훨씬 더 조용히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점점 더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기를 느끼는 겁니다. 러시아 도시 페테로자보드스크의 핀란드 국경에서 동쪽으로 약 100마일 떨어진 곳에서 군 공병대가 군사기지를 확장하고 있으며 크레밀린 궁을 향후 몇 년 동안 9만 명의 병력을 감독할 새로운 육군본부를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여러분 나토에 여러분들 가입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침공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나토 회원국과 여러분들 국경을 접할 수가 없다. 똑같은 논리가 핀란드에도 여러분들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수십 년 동안 우리 눈치를 보고 영세 중립국을 이런 표방해 왔는데 갑자기 여러분들 그 긴 국경선에 핀란드하고 나토하고 대치 상태에 들어가야 되니까 너희들 정신이 있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1940년 소련의 영토를 연계했던 핀란드는 수십 년 동안 모스크바와의 대결을 피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나토에 가입한 핀란드는 전자방어와 철조망 울타리로 국경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그런 이런 유럽 침공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단언합니다. 그러나 러시아 내부의 군사 전문가들은 핀란드 국경에서의 활동을 크레므린 궁이 나토와의 잠재적 충돌에 대비하기 위한 일환으로 설명합니다. 만일 다음에 이런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핀란드가 될 수 있고 발트의 3국 가운데 하나가 이런 선택이 될 수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이 되고 다시 러시아군이 조국으로 돌아오게 되면 러시아군은 적으로 간주되는 국가를 국경 너머로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지난 10년간의 논리는 나토와의 충돌이 예상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에 기초를 두고 있는 방 싱크탱크 이야기가 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푸틴 대통령은 한 회의에서 서방이 러시아가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현재 긴장이 나토가 만들고 있다고 제안하여 자국민을 놀라게 했습니다. 항상 러시아 정부의 내러티브, 서사, 이야기에는 서방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항상 들어가는 것. 서방 때문에. 서방이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그리고 그와 같은 주장이 많은 러시아 사람들의 여러분들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러시아도 참 대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사람들이 피해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피해의식이. 그거는 이런 치유가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로 피해의식이 강한 친구나 이런 사람을 대하면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러시아 사람이 그런 겁니다. 피해의식이 집단적으로 엄청나게 강한 겁니다. 우리는 잘못한 게 없는데 서방이 우리를 괴롭힌다. 미국이 우리를 괴롭힌다. 그게 엄청나게 설득력 있는 겁니다. 병입니다. 병. 질병. 그런 이야기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를 다룰 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이 별로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슬라브 민족, 러시아 민족의 이런 의식 속에는 깊은 잠재의식 속에 내재한 것이 피해의식입니다. 피해의식. 우리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미국 때문에 독일 때문에 유럽 때문에 나토 때문에 이렇게 다 나가는 겁니다.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엄청나게 심각한 병입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러시아 사람들이 대체로 공유하고 있는 그런 감정 문제를 충분히 염두에 두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볼 수가 있어야 된다. 여기 보시면은 러시아 군비 정강 속도가 우크라이나 이전으로 다 회복이 됐네요. 탱크를 만드는 거라든지 이런 서방 정보 추정에 따르면은 우크라이나 침공 전인 2021년에 러시아는 주요 전차인 T-90M을 약 40대 정도 생산하고 있었는데 현재 러시아는 연간 거의 300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대포와 탄약 생산량도 약 20% 정도 증가했고 공격용 드론의 품질과 생산량은 크게 증가해 거의 원상 회복이 되는 겁니다. 러시아가 5년 이내에 유럽 침공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덴마크 정보기관은 2월 보고서에서 러시아가 나토가 약하다고 인식할 경우에 5년 이내에 유럽에서 대규모 전쟁을 시작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부 나토 국가들은 탱크에 대한 국경을 강화하고 참호를 파고 용의 이빨로 알려진 피라미드 모양의 장애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발트 3국인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는 대인 지뢰 금지 국제조약에서 탈퇴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강력한 동맹, 강력한 지휘체계 잘 갖춰진 군사력을 구축해야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이렇게 잘 안 되는, 말이 잘 안 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 유튜브 방송 보시기 바랍니다. 러시아를 찬양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저는 여러분 유튜브를 가지고 서구 유럽사의 도시나 이런 걸 볼 때하고 러시아를 볼 때하고 참 거기서 뭘 역사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구나 이런 걸 보거든요. 한쪽은 역사 전체가 전체주의 역사로 가득 차 있고 한쪽은 개인의 발견이 가능했던 역사를 갖고 있는 서로가 가치관도 다르고 세계관 다르고 그런 겁니다. 거기다가 러시아가 여러분들 피해의식이 강한 겁니다. 서방 관리들은 러시아가 최근 몇 년 동안 유럽에서 비밀작전을 수행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것은 서방을 불안전하게 만들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보복을 하려는 모스크바의 계리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언급했습니다. 한국도 보복할 수가 있겠죠. 그 문화를 들여다보려면 정신세계를 봐야 되는 거죠. 에스토니아 침공 가능성 문제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런 월스트리트저널의 중요한 내용이 기지 확장 및 병력 이동을 통해 가지고 핀란드라든지 이런 발트 3국에 대한 공격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겁니다. 핀란드가 2023년도 나토에 가입한 이후 이제 적이 된 거죠. 러시아는 핀란드 국경 근처에서 군사활동을 강화하고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핀란드가 피하고 싶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2차 세계대전이랑 끝나고 나서 수십 년 동안 중립국을 표방했지 않습니까? 발트의 연안국과 핀란드의 고민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러시아의 군사적 움직임은 유럽 특히 발트의 연안국과 핀란드에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전쟁과 잠재적 군사 위협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전쟁이 들어가게 되면 사이버 공격, 그다음에 정보전, 그다음에 선거 개입이 같이 뒤따른 겁니다. 선거. 친러시아 정권의 등장을 위해 가지고 선거에 개입하는 겁니다. 리투아니아는 러시아의 칼리니글라드와의 접경 다리에 지뢰를 설치하고 대전차 방어선인 드래곤의 이빨을 배치하는 등 발트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는 GDP의 5%를 방위비로 지출하여 나토 내 최고의 방위비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럽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 유럽의 긴장관계의 가장 중심에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러시아인의 피해의식, 국가주의, 애국주의 문화가 깊게 배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서방에 당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일제 치하를 보는 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정신구조가. 우리가 서방에 당했다야,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러시아인의 피해의식을 깊게 여러분들 주목하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많은 겁니다. 서방하고 여러분들 러시아의 갈등을, 러시아는 나토의 동진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을 러시아의 안보를 위협하는 서구의 공격으로 간주하고 이것을 러시아 대중에게 전달해 전쟁 지지와 국가 단계를 유도합니다. 엄청나게 정보전에 여러분들 능숙하고 국영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국민들 세뇌를 시키는 것. 나토는 자위수단인데 유럽 사람들은 우리가 나라들이 다 작은 나라다가 있으니까 한 나라가 러시아를 대적할 수 없으니까 나라가 뭉쳐가지고 최소한 자위 그런 수단으로 나토를 생각하는데 역으로 이런 러시아는 나토가 러시아를 공격한다고 이렇게 이런 국민들의 선전을 때려가지고 전쟁을 이렇게 유발하고 합리화하는 것.
나토의 군사활동을 러시아를 포위하려는 음모론을 비판하여 피해의식을 표출하는 반면에 반체제 인사들은 이것을 크렘린의 선전으로 반박한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 크렘린의 선전을 받아들이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러시아 정부는 오랫동안 서구에 대한 피해의식을 정치적 도구로 심리적 도구로 이렇게 활용을 해온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서구에 대한 피해의식 강조, 내부 결속 강화, 전쟁 합리화, 체제 강화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내가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선거 문제를 다루시는 분들이 몇 분이 글을 남겼는데 내가 선거 문제를 접는 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까? 내가 내 입으로 이야기를 안 할게요. 여기 이런 방송하는 공병호라는 사람이 선거 문제를 왜 접었겠습니까? 나이 60대 중반 정도 되는 사람이 여러분들 경박하게 선거 문제를 접었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왜 접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은 내가 그 문제를 안 다루는 이유를 이해를 하실 겁니다. 왜 안 다루는지 내 입으로 이야기를 안 할게요. 너무나 처절한 이야기가 될 수 있으니까. 러시아의 피해의식과 역사적 대립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푸틴은 이를 활용해서 국내 단결과 외교적 압박을 강화합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